선순위가 임의 경매이고 경매 신청자가 강제 경매인 2회 이상 유찰 물건은 어느 정도 배당표를 짜보면 무익녀 경매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을 보셨다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꿀팁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주 싼 가격에 낙찰받았는데 경매가 직권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황당하고 허탈하겠죠. 싸게 낙찰받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경매가 취소된다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겠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헛수고가 될 테니까요. 경매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목적인데 만약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든가 아주 소액으로만 배당받을 수 있다면 법원은 무익녀 경매라고 하여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런 무익녀 물건의 경우는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몇 번 유찰되고 나면 무익녀로 취소될 게 눈에 보이니까 굳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에 재경매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목록에만 두고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하지만 경매 고수는 이런 무익녀 물건을 익녀 물건으로 만들어서 싼 값에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꿀팁을 제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익녀로 인한 경매 취소 가능성이 높은 물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에서 무익녀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무익녀 경매 취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보시면요,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경매의 민사집행법에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을 때 매각대금이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을 배당할 때 충분하지 못하면 무익녀로 매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1번 항목에 보시면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라고 인정된 때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살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어떤 보정을 제공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압류 채권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의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기일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1차 매각 때 유찰이 지고요. 2월을 거쳐서 1월달도 유찰이 됐고 세 번째 입찰일이 2월달로 결정이 된 상태인데, 자, 상태는 변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이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미뤄진 것인데요. 자, 최초 감정가 9억 3,800 정도에서 현재 최저 매각가가 6억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의 권리사항들을 순서별로 쭉 봐보면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이 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했을 경우, 자, 가압류권자가 이쪽에 보시면은 압류를 통해서 이분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압류를 통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실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 경우 1순위 저당권자는 당장 채권 회수를 원하지 않고 이자도 연체 없이 들어오는데 후순위자, 이분이 지금 가압류권자가 경매 신청함으로써 마지못해 배당을 받고 권리가 소멸하면 1순위 건저당권이 현재 6억 5천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입찰에서 낙찰가 최저 매각 가격인 6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경매 신청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하고 1순위 저당권자도 자기 채권인 6억 5천만 원인데 여기서 5천만 원을 손해보고 6억만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일 첫 번째로 경매 비용을 먼저 차감을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낙찰 금액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보시면 경매 신청권자도 자기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건데 자기 채권은 한 푼도 지금 못 받고 선순위 권리자의 저당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본안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지금 넣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세 가지 건저당권 2개와 가압류 1건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들의 권리마저 침해를 해서 손해를 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순위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보통 은행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새마을금고로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보 내에서 적정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느닷없이 이 후순위 권리자가, 자, 여기 있는 네 번째 권리자가 강제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넣는다면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무익녀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경매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의 권리 분석 시에 경매 신청권자가 몇 순위이고 임의 경매인지 강제 경매인지를 체크해 보면 무익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건저당권이 지금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자, 이분들이 만약에 경매를 신청을 한다면 임의 경매가 됩니다. 하지만 3순위, 4순위에 있는 이 가압류권자가 본안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바로 강제 경매라고 이렇게 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익녀일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순위가 임의 경매이고 경매 신청자가 강제 경매인 2회 이상 유찰 물건은 어느 정도 배당표를 짜보면 무익녀 경매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을 보셨다면 그냥 패스하십시오. 이런 물건을 입찰하게 되어 낙찰을 받으면 결국 법원이 직권 취소하게 되니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그리고 기분 낭비까지 하고 낙찰은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무익녀의 경우는 경매가 취소되지만 반면 부동산 가액에 비해 청구한 채권액이 소액이면 경매가 취하될 확률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이런 물건도 골라야 합니다. 보통 경매 취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로 돈만 갚으면 경매 취하서를 써주기 때문에 채권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관심물건에서 제외시키는 게 속편합니다. 낙찰받았는데 경매계에서 경매 취하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참 기분이 거시기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무익녀 경매로 인한 직권 취소를 막을 수 있는 꿀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꼭 낙찰받고 싶은 물건인데 무익녀로 취소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취하나 취소를 막기 위해 경매 중에 선순위 채권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어차피 경매에 들어갔으니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무익녀로 취소하게 되면 다시 재경매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익녀로 취소되면 번거롭게 경매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려면 또 수개월이 더 걸리니까 선순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해니까요. 지금 경매 신청을 넣도록 채권자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후순위도 신청을 하고 선순위도 경매 신청을 하면 중복 경매 신청이 되어서 무익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건저당권자인 은행이 1순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 싶은 내가 선순위 채권자를 찾아가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술이 바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고급 기술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일반인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